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CNN 그리고 딥러닝 분야에 대해서 먼저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 양쪽에 대한 시각으로 바라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익숙할 코드가 어떤 것인지는 이제 개인차가 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저는 그 파이토치를 먼저 잠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딥러닝 코드 딥러닝 코드 전체를 돌려보는 것은 텐서플로우 쪽으로 코드를 이미 제공드렸기 때문에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퍼셉트론 개념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심각망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었던 것이었죠. 받아들인다는 퍼셉션,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전기, 전자, 일렉트론처럼 전달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런 신경세포를 모사해서 일정량의 정보가 모이면 그 일정치 이상의 크기를 가졌을 때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모사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퍼셉트론 결과가 나오게 됐고, 이때 다양한 어떤 그 펑션이나 바이어스 등등에 대한 정보들이 존재하고 되고요. 이렇게 한 층을 만드는 걸 단층이라고 불렀었고, 당연히 또 여러 개를 만들면 다층이라고 불려지게 되죠. 이때 뭐 엔드 게이트, 엑스 게이트 이런 말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같은 숫자가 있을 때에는 1로 만들 거라든지 0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XOR 게이트라고 알려져 있죠. 서로 상호 배타적으로 되는 것이어서 이렇게 어떻게 선을 그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멀티 레이어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죠. 그것을 이렇게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입력층, 출력층 외에 은닉층을 여러 개 둠으로써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 ML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MLP에서 문제점들을 조금 발견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웨이트를 계속 훈련해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초반으로 갈수록 점점 정보가 소실되는 게 있었어요. 그레디언트 베니싱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있었지만, 그걸 여기다가 지금 다루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합성곱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전체적으로 모든 샘플 하나하나를 이 그림에서 분석하려고 해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걸 봤을 때 혹시 그 해상도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이 모니터의 해상도라던가 뭐 게임을 할 때 옵션 같은 걸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이럴 때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때 뭐 기본적으로 1280에 뭐 720, 그리고 조금 좋은 거는 뭐 1900 얼마에 얼마, 그러면 그 다 곱셈이 된 그 픽셀 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10만, 100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그냥 피처 하나하나를 만약에 분석한다고 치면은 그것이 다 컴퓨팅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이 이미지의 종류가 뭔지를 분석하는 이런 클래스를 결정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과정 중에 그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정보를 다 일일이 다 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뭐든지 다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미지를 볼 때에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있는데, 모든 픽셀 하나하나 다 본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정보를 다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 구간을 이렇게 묶어서 봐야지 특징점들이 보이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차 모양을 생각해 보면은 선이 어떤 선 방향이 많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왼쪽 아래로 대각선으로 된 선 성분이 되게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3단 정도로 있고, 이 반대쪽 90도 된 것이 몇 개 좀 더 있으면 아 이건 차 모양에 가까울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미지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보지 않으면 이 방향조차도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을 나눠서 보고 또 그 안에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보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 나눠서 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바로 커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커널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프리즘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은 망원경 같은 거 보시거나 그랬을 때 이 관찰하고 싶은 대상을 딱 집중해서 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만 이렇게 딱 보고 싶고 나머지는 그냥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런 망원경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커널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원래의 이런 이미지 처리할 때에 요렇게 이 Y와 이 Y는 사실 매우 다르게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인 우리는 지금 보면 이것도 Y고 이것도 Y다 라고 인지할 수 있죠. 단지 이게 약간 옆으로 쏠렸을 뿐이다 라고요. 그런데 기계가 보기에는 그 둘의 공통점을 잘 찾지 못해요. 왜 그랬냐? 최초의 MLP 같은 경우에 이거를 1차원 벡터로 봤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1차원 테스트로 봤을 때 어떤 정보가 손실이 됐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공간적 정보가 소실이 된 거예요. 스페이셜 스트럭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페이셜 스트럭처, 정보가 유실된 상태인 거죠. 그 당시에는 이게 최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다르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8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밝기를 숫자로 표현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255가 가장 높은 밝기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쪽은 255에 가깝게 될 것이고 이 바깥쪽은 0에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가장 밝은 부분은 한 254 정도가 되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254 정도가 보이죠. 그리고 이쪽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흑백이 아니고요, 컬러로 있다고 했을 때는 RGB로 이제 숫자들이 똑같이 적혀져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위에 28 by 28 픽셀을 숫자로 표현했었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그러니까 레드로 봤을 때는 이런 밝기, 그린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밝기, B로 봤을 때는 이런 밝기가 돼서 조합이 되고, 그래서 28 곱하기 28 곱하기 28 곱하기 28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3을 채널이라고도 불러요. RGB 채널이라고도 부르고, 그러지 않고 깊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냥 그 컬러의 심도가 그냥 하나밖에 없으면은 흑백이고, 그것이 몇 개가 있으면 이렇게 깊이라고 인식되는 컬러다, 이렇게 인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컨볼루션은 말을 또 쓰게 됐어요. 그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커널이 아까 말했던 그 망원경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을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데, 자, 이거를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가 이것인데요. 이미지가 입력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미지 입력에다가 망원경을 갖다 대고 싶은데, 그때 내가 원하는 성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갖고 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망원경이 그냥 다 모든 걸 쳐다보는 망원경이 아니고요. 여기를 보면은
이런 V자 형태의 부분만 관찰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림 안에 V자가 있어?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V자 외에 나머지 부분은 0이고 여기만 2 되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를 하면 해당 부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곱해주고 그 결과를 더한다. 그래서 곱하기 여기 더하기 작업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곱과 합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죠. 곱하기에다가 더하기를 한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컨이 이제 같이 간다라는 함께라는 뜻이 워낙 많이 가끔 나오니까 뭐 컨캐터네이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합이라고 많이 외우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볼은 그냥 볼륨이라고 외워요. 그래서 볼륨을 관찰하고 싶은데 합을 해서 보고 그때 뭘 합하는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망원경을 곱한 다음에 합을 보는 거야 라고 저는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합성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합과 곱의 조합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발음으로 외우고 싶으면 곱합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합곱 외워도 되고 네,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데 스텝을 하나만 갈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가면서 다 관찰하는 경우가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 스텝 하나만 갈 때가 스트라이드가 1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멀리 한 번씩 건너뛰어서 갈 때 그때를 스트라이드가 2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이렇게 한번 곱을 하고 합을 했을 때 이 전체적으로 이 지금 9가지 픽셀이잖아요. 9개의 픽셀을 9개의 커널과 만났을 때 하나의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중앙으로 연결된다는 느낌을 갖죠. 이렇게 간다는 느낌을 갖죠. 그래서 주변부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진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정보가 사라져요. 정확히는 이 입력이 5x5였는데 이게 5였는데 여기는 3이 됐죠. 그러니까 정보를 응축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보를 응축했기 때문에 원래 있어야 될 크기가 아니고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작업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안에 스트라이드라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패딩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 들어왔던 입력에다가 주변에 0을 깔아놔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으면 이 가운데 아까 있던 게 저쪽 가운데로 가면서 5x5의 첫 번째 픽셀이 되죠. 사실 여기는 픽셀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냥 특성 맵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피처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본래 갖고 있던 5x5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그럴 때 이제 0을 쓰게 된 거고요. 꼭 제로 패딩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뭐 제로 패딩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공통적인 약속은 제로 패딩은 뭐 적어도 어떤 정보를 소실하진 않는다. 죄송합니다. 소실한다기보다는 적어도 제로 패딩은 다른 정보를 추가하진 않잖아요. 그냥 단지 이렇게 블러라고 하죠. 묽어지는 효과는 있지만 정보를 추가하지는 않으니까 제로 패딩은 다 괜찮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망원경인 커널을 다 이용해서 특성 맵이 만들어졌죠. 특성 맵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좀 편향을 주고 싶을 때 뭐 더하기 같은 거 해서 만들 수 있고 여기 밑에 특성 맵의 계산법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건 우리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컴퓨팅 파워가 막 부족해가지고 저 계산해서 막 몇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저 계산하는 것은 어디서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링이라는 것이 있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피처 풀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풀이 만들어졌는데 그 피처 풀에서 필요한 정보만 이제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영역만큼만 본다고 할 때 요 영역 안에서 최대값만 볼 거야 라고 하면 9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안에서는 4가 될 거고요. 여기 안에서는 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정 영역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값을 가져오고 싶을 때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정보는 좀 극대화하고요. 조금 집중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버림도 사실 있어요. 정보의 버림도 존재하는 게 이 풀링 작업입니다. 그래서 최대 풀링이 사실 되게 많이 쓰이고요. 맥스 풀링이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잘 안 쓰는, 그러니까 맥스 풀링 다음으로 쓰이는 건 이제 에버리지 풀링, 평균 풀링입니다. 혹시 민하고 에버리지의 차이를 지금 인지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둘 다 똑같이 한글로 번역하면 평균이라고 나와요. 근데 엑셀이나 이런 걸 써보신 분들은 에버리지라는 말이 좀 더 많이 나온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민도 많이 쓰이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평균을 내는 방식이 산술 평균만 있는 게 아니죠. 뭐 기하도 있고 등등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아리스메틱, 즉 산술로 했을 때의 평균을 에버리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썼던 말은 여기는 숫자들을 산술 평균에서 구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네. 사실 만약에 수학하셨다고 하면 제가 너무 많이 아는 척을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또 다른 전공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가장 많이 쓰이는 예제가 뭐가 있냐면 앞서 맨 처음 했던 것처럼 Y를 봤던 것처럼 그런 문양을 많이 이제 서로 분류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엠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워낙 많이 쓰죠. 사실 응용 1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걸 많이 다루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 듣지 않고 그냥 바로 제 거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이제 조금은 다뤄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다만 이제 저번 우리 데이터셋 드리는 것처럼 간략히 한번 드리고 직접 돌려볼 수 있는 환경으로만 드리는 거죠. 막 일일이 다 코드 해석한다기보다는 그냥 드린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인지하시는 정도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구현 방식이 뭐로 되어 있냐면 네, 토치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건데 이 토치.nn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텐서 선언하고 합성 곱증 만들고 풀링하고 이런 것들이 코드화 되어져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원래 다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요. 퍼블릭 데이터니까 그냥 해보면 되는 거예요. 다만 뭐 거기서 중간에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뭐 이런 거는 조금씩 바뀔 수 있게 되겠는데 최종적으로는 뭐 그 글자를 잘 구분하는 그런 예제는 워낙 많이 나와져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